오늘은 골반대의 기능부전 중에서 치골결합의 기능부전에 대한 치료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골결합의 기능부전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방변이와 하방변이 두 가지 변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치골결합 기능부전은 선자세 굴곡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쪽, 선자세 굴곡 검사라고 하면 환자의 뒤에서 양쪽의 후상 장골구 PSIS를 잡고 환자가 굴곡된 자세를 취했을 때 어느 쪽이 마지막에 살짝 위로 딸려 올라가는 쪽, 그쪽을 우리가 선자세 굴곡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보는 거죠. 선자세 굴곡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쪽 치골결합을 치료를 합니다. 선자세 굴곡 검사에서 왼쪽에 양성이 나왔다면 왼쪽에 있는 치골결합 기능부전을 치료하게 되고, 오른쪽이 양성이라면 오른쪽에 치골결합 기능부전 있는 변이를 치료를 하게 되겠죠. 치골결합은 상방 하방 변이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어느 쪽이 올라가 있느냐,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치골결합의 상하방 변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좌우의 전상 장골국을 기준으로 해서 장근부로 배꼽 아래쪽에서 밑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면서 치골결합에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좌우의 엄지손가락으로 치골결합의 높이를 확인을 해서 높이라든가 또는 통증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왼쪽이 올라가 있다 그럼 왼쪽이 상방변이가 되겠죠. 선자세 굴곡 검사에서 왼쪽이 양성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상방변이를 치료해 주게 되고, 선자세 굴곡 검사에서 오른쪽이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이 하방변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하방변이를 상방으로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법은 치골결합의 상하방변이에 관계없이 양쪽을 동시에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치골결합 기능부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골결합 기능부전 치료하는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자, 환자의 무릎을 세우고 1단계는 환자가 양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주게 하고, 시술자는 환자의 무릎을 잡아서 못 가게 저항을 줍니다. 자,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빼시고. 이렇게 해서 한 3회에서 4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 치료고요. 2단계는 환자의 무릎 안쪽에서 저항을 주고 환자는 무릎을 안으로 오므리는 힘을 주게 합니다. 자,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빼시고. 이렇게 3회에서 4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힘을 강하게 줄 때 치골결합에서 찌직하거나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교정이 됩니다. 2단계 치료하는 방법의 변형적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주먹을 이용해서 무릎 사이에 끼우고 환자가 안으로 오므리는 힘을 주게 하는, 이렇게 변형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골결합 기능부전을 치료하는 방법을 2단계로 알아봤는데요. 치골결합 기능부전에 변이가 있다면 환자가 보과이에서 장골이나 천골을 검사를 할 때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골이나 천골을 보과이에서 검진하기 위해서는 치골결합 기능부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장골과 천골을 체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골반대 기능부전을 치료할 때는 가장 먼저 치골결합 기능부전을 확인을 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장골이나 천골을 체크하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에 골반에 만약에 비틀림이 있다면 왼쪽 오른쪽에 골반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서 좌우에 어느 쪽이 더 안 가는 쪽이 있다면 이런 환자는 분명히 골반에 비틀림이 발생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치골결합의 기능부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치료를 먼저 해주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치골결합 기능부전에 대해서 치료 기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